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주택 경기 전망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어디 한번 궁금하시죠? 네,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다만 여기 보시면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산업이에요. 네, 그거는 일단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약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보면은 주택 매물은 1.99%, 수도권 3.13, 지방역시 1.56, 기타 지방 0.33. 그러니까 모든 권역에서 상승세했다. 특히 상반기 가격 하락세 주도했던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 2.77% 상승, 연립 역시 기타 지방을 제외 모두 상승. 지역별로 인천과 경기에서 수도권 상승세를 주도, 아파트 경우 서울 0.5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2020년, 2019년 보시면 19년에 마이너스였다가 20년에 플러스가 되었고요.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그게 더 전국이니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세 확장 국면 2012년 말 이후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는 2020년 4월까지 62.5% 상승하며,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전체가 무려 62.5%나 상승했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승을 했을 땐 중요한 건 어디를 사느냐가 아니라 샀느냐 안 샀느냐 싸움이라는 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 전년 말 대비 5.6, 4.9 상승했다. 그래서 서울의 3배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지수를 본다라고 하시면 보죠. 2006년부터 이렇게 쭉 해서 2013년까지 쭉 떨어졌던 이 놈이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2018년부터는 그 상승세가 더 급격히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많은 분들은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걸 원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한계에 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라서요. 그건 좀 유념해 보실 듯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비역 주택시장은 약세장, 그리고 전세 가격은 1.14%. 그래서 2017년 말 이후 지속되었던 하락세가 지난해 9월부터 반등, 올해 들어 월 평균 0.4. 월 평균 0.46이면은 이게 한 달에 0.46이니까요. 10개월이면 4.6%가 되는 거잖아요. 오. 그러면은 거기다가 실제로 이게 매월이니까 실제로 월복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국 월세 가격 역시 상승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이어온 하락세.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전세, 월세, 매매 다 오르고 있는 추세다. 라고 안 오르는 게 없네. 내 얼굴만 안 오르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듯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반기 주택 전세 가격 변동률 그대로 2019년은 마이너스였는데 2020년 되니까 플러스 다 플러스가 됐네요. 특히 아파트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같은 경우는 5월까지 48만 정도, 작년 같은 기간 누적치보다 86.1%. 와, 엄청나게 같은 기간 대비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 수도권의 같은 경우 특히 이게 이거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9.8%. 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딱 봤더니 30대 매매 비율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한 20%를 기록함. 근데 앞으로는 이게 전년 대비 0.6%포인트가 증가한 건데 이게 30대가 갑자기 확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어쨌든 서울 지역 30대 매매 거래 신청서가 눈에 띄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증가한 2.8% 나타나 20년을 잊혀진 40대와 유사함이라고 납니다. 그러면 뭐 3, 40대라고 해야지 30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전반적으로 거래가 늘어나서 전년대 같은 대비 많이 증가했다는 거. 결국에는 이제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건 손바뀜이 잦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팔았다는 얘기도 되고요. 팔았으니까 누군가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인허가 실적은 15만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2006년, 2011년보다 10% 이상 적은 수치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급이 향후에 좀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듯합니다. 그다음에 2020년 분양은 9만 6천 정도로 전년 동기 누적치보다 13% 감소한 이렇게 수도권은 8.6, 지방까지 7.1. 네,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흔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공급이 적다라는 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공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니까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4%, 지방광역시는 포함세지만 수도권 기타 지방이 10% 이상 감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요 공급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봐라 이렇게 10% 이상 감소했으니 거꾸로 10% 감소했으니 가격은 10%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대전 지역 준공량이 전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고 대지역도 이전 분양 2.3배 증가. 이렇게 치면 또 신기하잖아요. 대전 같은 경우 준공량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도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꼭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볼 수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무려 28.24%.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 아파트를 그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물건들이 근데 미분양도 이렇게 많이 무려 42%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면 코로나로 인한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됐다. 근데 그중에서 이 뭐 있어요? 2010년 기준으로 이 브라질의 이 가격 상승이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최근 2010년대 중반부터는 좀 답보 상태이지만요. 요거는 아무래도 브라질 경제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정권도 바뀌기도 했고, 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다 이렇게 쭉쭉, 한국은 그렇게 치면 오히려 완만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들 보시면, 이게 미국, 그리고 요거는, 영국,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한국은 완만하게 올랐다고 할 수 있고,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안 좋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 제가 늘 후천적 부자 아카데미나 이런 강의 때 항상 얘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지표로,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매매가 연간 변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아파트 가격을 보셔도 이렇게 쭉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라고 한다고 하면은 발병 초기에는 이제 쫙 상관없이 올랐습니다만 그 여파가 좀 갔을 때는 사스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답보를 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약간 좀 주춤하는 추세인데요. 딱히 이게 주택 가격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결국엔 실업률이 최고치라는 것은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늘 얘기 드리지만 뭐 버는 돈이 있어야 집을 사죠. 아무리 저게 내가 대출 이빨 땡겨서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거 좀 감안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 물가상승은 전년 5월 대비 0.3%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면 좋은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완만한 속도로 증가해야 경제 성장률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소득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게 소득이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자산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미칠 거라는 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 금리는 당연히 이제 제로 금리에 가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금리들이 다 그러니까 금리를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현재 안 좋은 상황이라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0.5%까지 했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증가속도는 현저히 빨라졌다. 기업 대출 중 운전자금용 대출의 증가세가 가팔라.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기계를 돌릴 돈이 수입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 기계를 돌려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한 보시면 뭐 좀 줄었습니다. 전기 대비로는. 근데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면 2020년 들어서 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는 해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든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인지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현재 가장 큰 문제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사실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꼭 수요 공급도 있지만 저도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넓어지면 무섭게 가격 상승을 유지하지만요. 이 유동성이라는 건 현금이 빠지면 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엄청나게 양적 완화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좀 돈을 뿌리고 있어서요. 이게 오히려 버블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없어 보이죠. 근데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달러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보셔야 될 듯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수도권 신규 공급 예정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 이런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도시 물량 분양받아 당해 지역 거주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그 근처에서 이제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물건이 상대적으로 덜 나온다는 거죠. 또 이사를 안 가고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청약을 위해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신도시 인근 전세가 상승률이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도시의 그 해당 당의 물건을 내가 당첨될 확률이 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은 매매 가격 시뻘겋죠. 그리고 여기는 또 오히려 파랗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016년, 2018년 그 이후에 보면 전체적으로 빨간 게 그 남부지방으로 지금 남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수도권 전적이 조정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과천, 광명, 수원, 영통, 수원, 팔달, 구리 이런 곳들이 계속해서 상승.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억눌려. 수원 같은 경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싸다 저 다시 오를 거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수원을 가셔야 됩니다. 수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원 아파트 있는 거지 찍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실전반 때. 근데 과연 예측이 맞긴 맞았거든요. 그분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로 이제 보상금이 풀립니다. 이 보상금이 풀리면 또 그게 부동산으로 오거든요. 그럼 그게 또 가격 상승을 또 유도하게 된다는 것도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M2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결국에는 얼마나 유동성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느냐라고 하시면 M2 증가율을 보시면 그리고 아파트 가격 상승 보면 줄었을 때 줄고 늘고 근데 이게 뭐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기도 솔직하게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이렇게까지 토지 보상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또 부동산으로 가겠죠. 토지를 갈든 아파트로 갈든 어디로 갈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지방 같은 경우 광주 유독 구축 대비 신축 아파트 가격비, 그러니까 워낙 구축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신축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들은 그래도 구축 대비로 그렇게까지 신축이 가격비가 많다라고는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건별 평균 단가도 대구는 아주 그냥 쭉쭉쭉 대전, 울산,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또 쭉 내려가면 신축 아파트 선호 경향은 비교적 저렴한 지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전북 등지에서는 더 구축 대비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신축을 사시는 게 좀 더
왜냐면 또 그런 지방 같은 게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이 아무래도 신축에 비해서는 좀 저렴할 수밖에 없다. 그 쫓아가는 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점점 입주권 뭐 이렇게 전통적 호재 이외의 소규모 개발 산업이나 규제 해제 등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5월 8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설치되지로 청주는 외부인들이 가진 6주 만에 평균 와 대단하지 않냐? 한 주마다 그런 거의 1%씩 올랐다는 뜻이니까요.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됐다. 지금 약간 뭐 소강됐다. 뭐 검색량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따라가는 투자 방법이 하반기 주요 투자 방법이 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호재만 바라보고 했다가 잘못하면 묶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점점점 법인 취득이 많아졌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는 한물 같다. 이렇게 서울 법인 취득도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별로 남는 게 없을 것처럼 정부가 규제를 세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대책 이전에 소형 저렴 주택을 이미 구입한 경우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적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매물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팔아봤자 뭐 돈이 안 되니 세금 빼고 그러면은 그냥 뭐 가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했던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나온 7몇 대책이죠? 77 대책이냐? 79 대책? 79 대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를 또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이런 대책이 나면 뭐 한 몇 주 정도는 지켜봐야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좀 이건 뭐야 하면서 설왕설래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다주택자 및 임대보증금 승계 투자자, 갭 투자자 역시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냐면 제도 변경은 아무래도 투자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시세 상승도 중요하지만 시세 상승이 온전히 내 것으로 될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는 이제 혼란의 시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는 뭐 1, 2주 가지고는 힘들죠. 한두 달도 애매하고요. 뭐 한 6개월, 1년은 좀 지켜봐야 그 추세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이게 순환돼서 들고 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6일 대책이 다주택자들에게 매물 내놓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해서 7월 세법 규정인 포인트, 그러니까 정확히 예측을 한 거죠. 그에 맞게끔 정확하게 포인트 세금으로 와장창창 이래도 살 거야, 이래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로 현재 정책을 펼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주택 분양 호접이 미분양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아파트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고 그런 다음에 미분양 그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시에 호황을 누린 건 결국 신축 아파트 대비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어 현재가 상승 확정 수익을 흔히 말해서 로또 분양이라고 얘기를 때문에 지금 2020년인데 201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걔보다 비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가격이 걔보다 싸다. 그럼 오이씨 이거는 뭐 당첨되면은 그냥 몇 억은 버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분양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요. 공급이 많았던 지난 3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지 그러니까 미분양은 여전히 꽤 많이 누적돼 있다입니다. 다만 이제 공사 완료의 비분양, 그러니까 준공업 미분양이 15,000호 수준으로 2016년 초 대비 50%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준공업 미분양이 실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 11월 19,500 정도로 전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올 현재 약 19.3%. 그래서 지난 5년 평균 대비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서권이나 좀 괜찮지 그렇지 않은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더라도요. 당분간 분양시장은
뜨거울 것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축을 노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수익회 보다서는 공실료 상승, 임대료 하락 등의 문제를 함께 겪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직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더 어렵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 상가 주인들도 가격 오르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그래서 착한 뭐 임대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반기엔 어떻게 될 것이냐서 보면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코로나로 대변된 거시경제 위기와 재고 신규 물라주택 공급, 그리고 거시경제 침해 유동성으로 상방 압력이 존재함에도 기체권 약화의 영향으로 하반기 시장을 지배할 거니까 말 그대로 엄청 상승할 가능성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게 현재 경제적으로 현재 유동성 제외하면 다 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그다음에 수도권 전체 규제돼 있기 때문에 과연 얘가 이 정도로 규제를 했는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거 한번 보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지에 보시면 거시경제는 코로나 아래, 금리 위, 유동성 위, 고용물건 아래, 이렇게 해서 수도권은 재고 공물건 아래, 재건축 아래, 분양시장 호황은 위, 신도시 공급 신호 아래, 지역 내 격차 확대 아래, 그러니까 지방은요 수도권 규제 심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혼재되고 있다. 네, 그래서 수급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공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년에 45만 원, 지난 거를 쭉 보면 2015년부터 보면 가장 적다. 그러니까 점점 줄고 있다. 공공 부분이 그나마 좀 늘리고 있는데 민간 부분이 많이 줄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게 그 소득분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볼 때 1, 2분위 분들에게는 좀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3, 4분위, 5분위 좀 중산층 이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실제로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다는 건 중산층들, 그러니까 3, 4, 5분위 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좀 공급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그 해결이 될 듯한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좀 규제가 워낙 많아서요. 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분양 승인도 이렇게 갈수록 줄고 있다. 이렇게 가격 같은 경우는 1.5% 상승이 전망돼. 그러니까 여전히 하반기 전세 가격 그래서 2.6%, 그래서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전세 계속 상승하면 매매 가격도 어느 정도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무려 20일이나 들으셔서 힘들으셨을 텐데 곧장 일로 보셨어도 됐는데, 그렇게 치면 네, 전국은 2017년, 18년, 19년, 20년 보면 연간으로 전국은 마이너스였는데요. 2.1%나 상승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2.4, 3.4. 그래서 2019년 하반기는 1점, 그러니까 상반기에 마이너스가 하반기에 플러스가 됐죠. 그래서 연간은 플러스가 됐는데 상반기에 3.1, 하반기는 오히려 좀 그 상승세가 가라앉을 것 같다라는, 여전히 오르긴 하지만요.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세는 0.6 마이너스, 그리고 2019년에도 마이너스, 근데 2020년에는 연간으로 2.6%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반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는 이제 가격 상승이 조금 더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5개 강역시와 서울 서권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수도권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비해서는 그 가격 상승 추세는 좀 줄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0년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서 전망하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한 7, 8월, 9월 뭐 요때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 같지만 그 이후에 과연 가서 이어질까?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